갑니다. 그냥 위에 뜯어야 돼. 힘을 써버리네. 자, 가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또 화학 파트 좀더 우리 화학과는 공적 표현에서 잠깐 하고 갑시다. 공적 표현 문제 몇 개 되지 않는다 얘기했었죠. 자, 확인하고 갑시다. 어디부터 갈 거냐? 페이지 1번부터 6번, 페이지 113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 갑니다. 모르시는 거. 없어요? 넘어갑니다. 논문이 10번까지. 근데 정반응 속도가 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정반응 속도 어때요? 오늘에 따라 뭐 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죠. 조건이 가만히 냅두면 정반응 속도는 농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거든요. 똑같다라고는 달라지진 않겠죠. 근데 어떤 거죠? 10분에서 얘기합니까? 네, 10번이요. 정반응 속도는 농도가 점점 옅어지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돼? 가에서 나를 거쳐 나에서 다까지 갔죠. 점점 색깔이 옅어지고 있죠.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가에서 NO2의 농도는 높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니까 정반응 속도는 당연히 빠를 거예요. 그럼 점점점 어떻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정반응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화학 반응했을 때 정반응 속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돼?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걔네들 농도에 따라 달라요. 농도가 많으면 당연히 반응이 잘 될 것이고 농도가 적으면 반응이 잘 안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죠. 이해돼요? 네. 자, 다 됐고요. 또 그럼 지난번에 다 얘기했죠, 이거. 됐습니까? 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뭐죠? 뒤로 가시면 지난번에 하는 거 사랑하는 좀 더 얘기하다 끝낼 겁니다. 됐죠? 사랑하는 조금 더 얘기할 거고요. 왜 빨대를 같이 써? 몰라. 자, 지난번에 산화환원이라고 얘기했었죠. 산화환원이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산화환원은 뭐였어? 산화 어떤 거 생각했어? 산화는? 하나, 산화는 어떤 걸 보고? 첫 번째 산소와 뭐 한다? 그렇죠? 결합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뭐 한다? 수소와 뭐 한다? 분해된다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세 번째 뭐가 됐다? 전자를? 그렇지. 전자를 잃는다라고 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자를 잃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전자를 잃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전자를 빼앗기는 게 뭐야? 이게 산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전기 음성도 크니까 전자를 뺏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와 결합하면 어쩔 수 없이 뺏기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산화된 거야 라고 하는데 누구는 예외? 플로리는 예외. 플로리는 전자를 다 뺏어가는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됐죠?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뭐 있습니까? 네 번째 이거를 보기가 어려울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로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산화수가 증가되면 뭐야? 산화라고. 산화 뭐라고? 산화수가 증가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우리가 산소와 결합됐다, 수소와 보냈다, 전자를 잃었다, 산소가 증가됐다 이렇게 보는 건데 산소와 결합됐다, 수소가 보냈다 이거 다 전기 음성도 그 부분으로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전자를 잃었다, 얻었다는 주로 일반적으로 금속일 때를 주로 많이 얘기해요. 금속일 때 얘기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산화수는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자, 일단 금속 양이온은 뭐랬어? 금속 양이온은 그 전하량이고 누구다? 그렇죠. 전하량이 곧 산화수가 된다. 다시 한번 누가? 전하량이 곧 산화수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비금속 음이온.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하량이 그대로 뭐야? 산화수가 되는 거죠. 그럼 산화수라는 얘기는 플러스 값이 있을 것이고 0이 있을 거고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 뭐래? 전자를 잃었다 0, 잃지도 않았고 뺏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될 때 전자를 얻어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 있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 가져가는가? 공유 전자쌍을 누가 다 가져간다? 전기 음성도 큰 놈이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기금속도 큰 놈이 비금속과 비금속일 땐 다 가져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기억하실 거 여기서 기준이 있다고 했었잖아. 기준이 누굽니까? 수소하고 기준. 그 수소와 산소. 그러니까 수소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플러스 1이죠. 근데 이건 다 그런 건 아니고 누구와 만날 땐 예외야? 금속과 만날 땐 예외. 예외 됐어? 금속과 만날 때는 어떻게 돼? 금속을 버리는.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금속 같은 경우가 만나면 금속은 오히려 전자를 버리니까 수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의 성질을 갖습니다.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다음에 산화는 어떻습니까? 예외는 F와 만날 때 예외됐어. F와 만날 때 항상 얘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2인데 얘는 F와 만날 때는 예외다. F와 만날 때 얼마 됩니까? 플러스 2죠. 왜냐면 5가 있을 거고 5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자가 전자 6개잖아, 맞죠? 그럼 여기서 누구야? 수소 플로린과 만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뺏기는 거니까 결국엔 누구라는 얘기야? 두 개의 전자를 뺏긴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2가 됩니다. 누구와 예외? H2O2 예외. H2O2 예외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이건 O가 있을 것이고요. O가 있을 거고 여기 H 있고 H 있다라 썼죠. 그럼 여기서 하나 뺏어왔는데 여기서 못 뺏어온다라 썼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때는 마이너스 1이다. 이 정도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어디가 145쪽 설명드렸고 146쪽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얘기할 때 내가 부분산화수 했다는 거 기억나요? 부분산화수? 부분산화수가 뭐랬습니다? 그거 쪼개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이게 자 포도당을 보시고 포도당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DNA A의 당성분 봅니다. 디옥시리보스라고 썼죠. 디옥시리보스. 그럼 일단 당이 산소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탄소 있고 탄소 있고 탄소 있고 탄소 있고 자 여기에 누구예요? 수소 있고 여기가 수소 있고 수소 있고 여기서 O가 있고 수소 있습니다. 리보스라고 씁니다. 리보스. 그럼 이게 1번 탄소고 이게 2번 탄소예요. 1번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기금속도 누가 커요? 5가 크죠? 그럼 하나 뺏길 거예요. 빼서 5고요. 빼서 5죠. 그럼 두 개 받고 하나 뺏겼으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럼 얘네들 상관없고 상관없는데 받아오고 뺏겼으니까 산화수가 빵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분산화수라는 얘기는 뭐야? 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산화수를 얘기해요. 그러면 얘들아 산화수는 다 뭡니까? 원자의 산화수예요. 원자의 산화수. 됐어요? 원자의 산화수. 그럼 일단 여기서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산화수를 볼 때 산화수 갖고 화학 반응식을 맞추세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산화수 갖고 화학 반응식 맞추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가 됩니까? 주고받은 전자수는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무조건 주고받은 전자수는 같다. 이렇게 돼요. 주고받은 전자수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같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내가 빼앗긴 전자수, 즉 다시 말하면 반응할 때 산화수가 증가되는 총량과 감소되는 총량은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니네가 못 찾을까? 정확하게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키는 거죠.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볼 때 주로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볼 때 왼쪽이 무엇입니까? 반응물이었고 오른쪽이 생성물이라고 했지. 그럼 왼쪽에 있는 반응물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에서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맞으면 됐지.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 완성이라고 했어. 즉 다시 말하면 원자의 종류 수가 같다가 되거든요. 분자의 종류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데 화학 반응 정보의 원자의 종류랑 수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볼 건 뭐 할 거냐? 이온들이 나올 거야. 다원자 이온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는 어때? 다원자 이온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되니? 여기서 플러스 누구 해야 돼? 산화수의 총합도 같아야 돼. 산화수의 변화량도 같다가 돼야 돼요. 플러스 되는 것들, 마이너스 되는 양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일단 보시면 자 밑에 갑니다. 이제 146쪽 이제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부분산화수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산화수의 주기성까지 했었죠. 맞아요? 주기성. 네, 주기성 뭐야? 반복된다. 원자과 전자가 반복된다네. 그래서 주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산화수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죠. 산화는 산화수가 증가되는 거, 환원은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 설명드립니다.
오랜만에 진짜 달달한 거 먹는다. 커피예요? 커피요. 그 뭐지? 캐러멜 마키아토. 자, 그럼 나 거기 첫 번째 뭐 남아 있나 봅시다. 첫 번째 보실게요. 최대한 진도 나갈 만큼 나갈 거고요. 나간 다음에 그래도 최대한 하는 만큼 해봐야죠. N2와 3H2가 N2와 3H2가 뭐가 됩니까? 2NH3가 되는 거죠. 자, 산화화는 항상 한 놈이 산화되면 무조건 한 놈은 환원되죠. 무조건 산화가 되는 놈이 있으면 한 놈 환원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합니다. 얘가 산화수가 얼마예요? 0이죠. 얘가 산화수 얼마예요? 0이죠. 앞에 있는 이 개수 필요 없어요. 개수는 딱 뭡니까? 개수는 의미가 뭐야? 개수의 의미는 이 비율로 반응하고 생성된다요. 다시 말하면 요 비율로 반응되고 생성된다가 되는 거지. 반응하고 생성된다 이것뿐이지. 내가 여기 있는 요 산화수를 볼 때는요. 지금 현재는 산화수는 내가 원자를 물어보는 거야. 대신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킬 때는 주고받은 전자의 개수의 총합을 따질 때는 요 앞에 있는 숫자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이따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됐죠? 근데 봅니다. 얘가 산화수 얼마입니까? 마3이요? 마3이 돼야 돼요. 왜 마3이 돼야 돼요? H 플러스 얘가 뿔 1이죠. 그3개 있어요. 뿔3 아니에요. 뿔3은 될 수가 없습니다. 뿔3이라고 쓰면 틀리는 이유가 왜 그럽니까? 산화수는 원자를 물어보는 거야. 원자가 수소 원자가 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돼? 뿔3이라는 얘기는 전자를 3개를 뺏겼다는 얘기야. 수소가 전자를 3개를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다시 말해 3개를 뺏길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n 플러스 1짜리를 3개라고 곱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산화수의 총합 빵이죠? 산화수의 총합 얼마 됩니까? 빵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에서 몇으로? 0에서 마3으로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산화가 됐을까? 환원됐을까요? 환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누구야? 얘는 어떻게 될 거야? 얘는 0에서 얼마로 변했습니까? 뿔 1로 변했죠. 0에서 뿔 1로 변했다는 얘기는 증가된 거죠. 증가됐으니까 산화가 된 거예요 라고 따지시면 되죠. 그럼 한 놈이 뭐가 됐습니까? 산화가 됐으면 환원됐으면 한 놈은 산화가 되겠죠.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거기서 CuO를 나눠. CuO. 산화구리가 누가 만났습니까? 탄소가 만났죠. 구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CO2가 되겠죠. 그럼 산화수가 얘 얼마래? 빵. 얘가 얼마래? 모르겠네. 그럼 얘 얼마야? 마2죠. 그럼 얘 얼마? 뿔 2 이렇게 돼요. 구리 같은 건 마2가 될 수도 있고 뿔 3이 될 수 있고 뿔 2가 될 수 있고 뿔 3이 될 수 있고 달라져요. 누구와 만났냐를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얼마 됩니까? 증가, 산화되죠. 그럼 누가 환원됩니까? 얘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0으로 변했죠. 환원된 거예요. 산소는 어떻습니까? 산소는 그대로죠. 상관없죠.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산화된 물질은 뭐예요? 산화된 물질. 내가 뭐라 했어? 산화된 물질이라고 부르죠. 산화된 물질은 누구야? 탄소. 환원된 물질은 누굽니까? 산화구리. 그러니까 산화구리가 있었던 상태에서 저게 뭐야? 산화구리가 있었던 상태에서 구리로 변신한 거잖아. 그럼 쟤는 뭐야? 물질을 물어보면 쟤는 누구로 보셔야 돼요? 산화구리가 환원됐어요 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자, 또 하나 갑니다. 내가 광합성을 할 겁니다. 광합성이 뭐야? 광합성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당을 만들죠. 그 다음에 산소를 만들죠. 이게 뭐? 이게 광합성이에요. 됐습니까? 자, 누가 산화됐을까? 누가 환원됐을까? 보세요.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됐을까요? 보세요. 응? 씁니다. 산화수액이 얼마일까요? 마2 뿔 4 뿔 1짜리 2개 마2 됐죠? 그럼 얘 얼마 돼요? 마2가 6개 뿔 1이 12개 그럼 얘 얼마? 0. 아, 네.
부분 산화수는 달라요. 부분 산화수는 당연히 다를 거야. 근데 얘가 쟤는 글씨 뭐야? 뿌리 일자리가 몇 개? 12개죠. 그럼 또 12입니다. 마 이자리가 6개면 마 12예요. 합이 빵이니까 얘는 0이에요. 탄소는. 그럼 얘는 이렇게 변해요. 얘가 이렇게 4에서 0으로 가면서 아이 색깔 잘못했구나. 4에서 0으로 가면서 얼마 됩니까? 환원된가 산화된가? 이렇게 되면서 환원이 된 거야. 즉 이산화탄소의 환원이에요. 그럼 누가 산화됐을까? 물. 물이 산화됐을까? 어떻게 보는 거 봐봐. 여기서 얼마 돼? 얘가 이렇게 변신하겠죠. 얘가 얼마야? 산화수 0이죠? 이렇게 변신한 거예요. 어차피 수소는 변화 없죠.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이 변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누가? 산소가 여기로 가면서 뭐가 됩니까? 산화. 여기서 일부가 갔습니다. 누구? 얘가 물이 산화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봐요? 산소로 보면 어떻게 설명할래? 산소로 보면 얘가 몇 대 몇이야? 탄소와 산소가? 1대2. 1대2죠. 이제 몇 대 몇입니까? 1대1. 1대1이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 산소가 많아진 거야? 적어진 거야? 적어져. 적어진 거죠. 1대2였는데 1대1이 됐다는 게 적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화된가 환원된가? 산소가 적어졌으니까 환원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세요? 산화수가 제일 좋아요. 산화수가 산화환원 찾는 거 제일 정확합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가면 다 이제 산화환원 반응 다음 페이지 147쪽 갑니다. 중요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의 개수를 통해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의 양적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산화수법이라고 되는데 자 첫 번째 증가하는 총 산화수와 감소하는 총 산화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방법이다라고 됐었죠.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은 같다라고 썼는데 자 일단 첫 번째 갑니다. 거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쓸게요 일단. 니네가 앞에 보세요 그냥. 됐어요? 자 SN E 플러스 더하기 M에 놓고 마이너스 더하기 이걸 H 플러스 이게 SN 4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래? Mn 그래서 E 플러스가 되고요. 누구야? H2. 야 일단 여기서 니네가 이거 봐봐. 자 나봐봐. 이거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수가 똑같다는 거 갖고 해봅시다. 원자수가 똑같다. 어떻게 될까? H가 4개죠. O가 4개죠. 아이 잘못 썼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4가 들어가야 되죠. 네. 그럼 여기 얼마 됩니까? 8이 되면 되겠네. 이런 완성. 끝. 맞아 틀려? 일단 여기서 봐. 원자수가 똑같다는 거 갖고 하면 이거 맞아야 돼요 이거. 왜 틀려요? 개수는 맞아요. Mn, SN 하나 있고 SN은 MN 하나 있고 MN 하나 있고 H가 8개, O가 4개, H가 8개, O가 4개. 그럼 해결된 거잖아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자수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원자수가 변하지 않고 똑같다. 종류 똑같고 개수 똑같다라는 걸로 설명이 돼요. 근데 답은 틀렸죠. 여기서 뭐가 틀렸습니까? 주고받은 전자수, 산화수를 비교해야 되는데 산화수를 비교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뭐야? 산화수까지 비교를 해주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산화수까지 비교를 해줘라는 얘기는 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누구? 원자의 종류 숫자가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것들처럼 즉 분자일 때 이온이 아닐 때 써먹는 거야. 주로 이온일 때는 산화수를 기억하실 거 뭐야? 주고받은 전자 산화수의 변화 이걸 다 보셔야 된다고. 자 갑니다. 지울게요. 이거 필요 없습니까? 지웁니다. 됐죠? 쓸 거야. 산화수를 다 쓸 건가? 노란색으로 써야지. 이거 얼마야? 플러스 2죠. 얘는 얼마야? 모르겠으면 얘부터 가요. 마 2짜리가 몇 개예요? 4개 적으면 마 8이죠. 근데 마이너스래요. 그럼 플러스 7이 돼야 되죠. 맞죠? 그럼 여기 얼마야? 플러스 1이죠. 맞죠?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플러스 4. 여긴? 플러스 2. 여긴? 플러스 1 2개. 얘가? 됐죠? 그럼 자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어떻게 돼? 2가 플러스 2. 증가됐죠. 맞죠? 2가 증가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자를 몇 개 잃었다는 얘기야. 전자 몇 개? 2개 잃었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얘가 갑니다. mn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 5만큼 감소했죠. 그럼 몇 개 얻었다? 5개 얻었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야이씨 뭐 말이 안 되지 않냐? 왜 안 돼? 잃은 개수와 얻은 개수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같게 하려면 여기다 얼마를 곱할 거야? 2를 곱하실 거고요. 곱하기 5를 곱하시는 거죠. 그럼 토탈 몇 개를 잃어요? 10개를 잃었고 10개를 얻은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야 뭐가 됩니까? 서로 주고받은 개수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소량, 증가량이 공배수가 있으면 그 소리만 이쪽만 하면 돼. 예를 들면 얘가 1개를 잃었다라고 됐고 5개를 얻었다고 치면 여기만 5를 곱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지. 그럼 상대적으로 크로스로 숫자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 됩니까? 얘가 몇 개? 5개가 돼요. 얘가 2개가 돼요. mn이 몇 개 됐으니까? 2개. 2개가 될 거니까. 됐어요? 그럼 자 이제 다 했어요. 만들어. 이게 몇 개? 5개. 얘가 2개. 그럼 산소는 몇 개입니까? 8개 되면 얘가 8개가 돼야 돼요. 그럼 수소는 몇 개입니까? 16개 가시는 거죠. 수소하고 산소는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변한 거부터 그러니까 왜 나머지 그냥 따라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잘 봐. 수소 산소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변했죠. 똑같아. 플러스 1에서 플러스 2로 변했죠.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죠? 그럼 변한 건 누구야? SN과 MN만 변한 거예요. 저게 변하는 것까지 같이 계산해 준 게 누구야? 산화환원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자라고 모르고 이온인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거기서 보실 거. 그럼 첫 번째 거기 나오는 거 봅니다. 자 산화수법 증가는 산화수와 감소는 총산화수가 같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됐죠? 증가한 산화수의 총감, 감소한 산화수의 총감은 서로 똑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첫 번째 SN2 플러스 더하기 MnO4 마이너스 더하기 H 플러스가 SN4 플러스 더하기 MN2 플러스 더하기 H2O5의 반응식 완성하기로 했죠. 각 원재 산화수를 확인해요. 됐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각 원재 산화수 변화를 확인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 증가됐고 얼마 감소했다 다 나오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주고받은 즉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똑같아지도록 뭐합니까? 앞에 있는 개수를 조절해 주는 거죠. 개수를 조절해 줘야지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H와 O 두 개의 원자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춰주면 되죠. 마지막 화학 반응 완결한 다음에 검사를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그럼 전하의 총합 얼마 됩니까?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아 지우면 없다. 처음에 온다. 플러스가 얼마입니까? 10 플러스 10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0 플러스 16입니다. 얼마 됩니까? 플러스 20 플러스 20에 플러스 플러스 4 0 0 그럼 얼마 돼요? 24가 되고 24가 되죠. 변함없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산화수라고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전하량의 총합도 안 변해요. 이해됩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게 조금 더 있는데 금속의 산화수 요것들 비교시 금속의 반응 요것들도 보는가? 항상 주고받은 전자수는 어떻게 한다? 똑같다가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거 보시고 밑에 갑니다. 자 148쪽 보면 뭐 있습니까? 다 얘기했죠? 네. 자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입니다.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 원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 전기 음성도가 작아서 전자를 빼앗겨 산화된다. 아까 설명했죠. 얘는 전기 음성도를 보시는 거예요.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밑에 갑니다. 마그네슘이 산소와 만나면 됩니까? 산화 마그네슘 되죠. 그럼 마그네슘 금속이니까 전자를 버려 안 버려? 버리죠. 산소는 전자를 뺏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환원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산소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인데 첫 번째 연소라는 게 있어요. 연소는 뭐예요? 연소는? 불에 타는 불에 타는 거? 다시 한번 연소를 좀 더 정확히 해볼까요? 화학적으로. 산소와 결합 산소와 결합해서 빠르게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 이거 연소라고. 다시 한번 산소와 빠르게 결합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산화수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산화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소라고 하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소는 쉽게 말하면 타는 거지 뭐. 됐어요? 근데 반응은 빠른 반응, 느린 반응? 되게 빠른 반응. 근데 부식은 빠른 반응, 느린 반응? 느린 반응. 어차피 철이 산소와 결합하는 거 똑같아. 근데 부식은
천천히 반응되니까 색깔이 무슨 색이 돼야 돼? 빨간색이 돼야 되지. 녹수로 떠. 근데 타는 건 무슨 색이 됩니까? 검은색이 돼야 되지. 약간 달라지죠. 자, 밑에 갑니다. 연소는요, 산소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의 첫 번째 연소, 물질이 빠르게 산소와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으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됐어요? 산화환원 반응이다라고 됐고, 두 번째, 메테인에 포함된 탄소가 산소와 반응하면서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생성됩니다. CH4하고 O2가 만나서 CO2와 H2가 된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얘들아, 거기서 CO2는 어떻게 확인할까? 이산화탄소 검출을 어떻게 합니까? 석회수. 그렇지,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되는 거죠. 즉 일단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돼요. CO2가 석회수는 누구야? CA 탄산칼슘 아니에요? OH2 수산화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게 일종의 중화 반응이에요. 그럼 얘들아 잘 봐. 얘 뭐가 만들어져? CaCO3라는 고체 물질이 만들어져. 이게 석회, 탄산염이라 불러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만들어져요? H2O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됐어요? 그럼 됐습니다. 여기서 같은 게 어떤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야? 이것 때문에 부옇게 흐려져요. 됐습니까? 누구의 검출? CO2의 검출, 이산화탄소 검출. 잘 봐. 산화환원일까요? 아닐까요? 이니까 하시잖아요. 산화환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니죠. 아니었어요. 왜 아니에요? 산화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해보세요. 산화수가 없죠. C가 플러스 4, C가 플러스 4, O가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가 두 개. C? 저걸 뭐라고 해야 되지? OH면은 그럼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예요? 아, 저건 맛있긴 한데 너무 달어. 단점이 너무 달어. 맛있긴 한데. 별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다 저거. 그럼 얘들 같은 경우 일단 내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이 있어요. 산화환원이 아닌 게 있어요. 산화환원. 누구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지. 앙금 생성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두 번째 뭐 있을까요? 중화 반응. 얘들아, CO2를 물에 녹이면 뭐가 됩니까? 탄산이 되죠. 산성이에요. 또 CaOH2냐. 수산화칼슘, 염기성이죠. 그러니까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뭘 만든 겁니까? 중화 반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는 뭐 앙금 생성 반응 아닙니다. 됐죠? 기억하셔요.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철의 질량? 아, 철의 재련 넣죠. 철의 재련. 철의 재련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더 쓸게요. 미안합니다. 이거 하나 더 쓸게요. 물의 검출. H2O의 검출 어떻게입니까? 리트머스 종. 리트머스 종이는 아니죠. 했는데 그 지금 했는데. 코발트 염화. 그래서 코발트 염화 코발트죠. 염화 코발트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면 물입니다. 됐어? 염화 코발트 종이가 붉게 변화시키면 뭐가 됩니까? 물. COCl2 H2O가 만나면 이게 붉은색이에요. 얘만 있으면 푸른색이 되겠죠. 그래서 물과 만나면 뭐가 됩니까? 붉은색이네. 그럼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댔을 때 뻘겋게 되면 뭐야? 물. 안 되면 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철의 재련 들어갑니다. 철의 재련. 자,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서 철을 얻는 작업을 보고 철의 재련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재련은 뭐야? 순수한 뭘 만드는 거야? 금속을 만드는 건 재련 과정 그렇게 얘기해요. 뭐 구리의 재련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럼 재련이 구리가 편할까요? 철이 편할까요? 구리가 훨씬 편해요. 왜 편해요? 전기음성도가 뭐 작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걔는 반응성이 좀 떨어져요. 철보다는 반응성이 훨씬 떨어져요.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다른 것과 결합을 잘하고 순수한 형태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리기가 훨씬 더 쉽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서 뭐 있습니까? 잘 봐봐. 철의 재료인데 산화하는 과정을 보면 자철석에 들어있는 산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라는데 보세요. 자, 우리가 광산에서 캐는 건 Fe2O3 혹은 Fe3O4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것만 볼 겁니다. 하나 볼게요 그냥. 근데 여기서 뭐야? 내가 CO 라는 일산화탄소를 갖다 넣을 거야. 그럼 일산화탄소 누굴 뺏어가요? 여기 있는 산소를 뺏어가죠. 산소 몇 개야? 3개. 그럼 얘 몇 개 필요해?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뭘 만들어? 2개의 철이 만들어질 거고 3개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해됩니까? 이거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야? 산소가 이동했으니까 산화하는 반응이지. 산화수가 바뀌겠지 당연히.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좀 편하냐면요. 금속 화합물이 금속으로 바뀌었어요. 산화하는 반응이에요. 금속 화합물이 금속으로 바뀌었어요. 순수한 금속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금속 화합물에서 금속이 뭐로 존재해요? 이온으로 존재해요. 양이온으로 존재하죠. 금속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누구야? 비금속과 결합을 했겠잖아. 그럼 비금속 때 전자를 뺏겼을 거지. 그럼 뺏겼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이거 양이온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산화수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근데 금속이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 감소 환원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환원이에요 환원.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나왔으면 산화환원이구나 딱 찾으셔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F2O3 이거 어떻게 이렇게 변신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여기 된 거네. 그럼 산화수가 감소한 거네. 그럼 환원된 거네. 그럼 얘가 산화된 거네.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됐습니까? 근데 내가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대? 일산화탄소는 어떤 성질 갖고 있어요? 반응성이 겁나 커요. 반응성이 엄청 큽니다. 반응성이 엄청 크다는 얘기는 뭔 소리야? 얘는 이목이야. 물 속에 있는 이목이야. 뭔 소리야? 얘는 산소 하나만 받으면 용으로 변신하거든.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되게 노력을 하겠지 애들도. 그렇잖아? 야, 이목이가 용이 안 되면 아니지 하늘 같지. 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2000년인가 넘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래야지 나 용으로 변신한다는데 근데 그걸 사람에게 해서 못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목이가 빡치 안 빡쳐? 빡치지. 어? 그 몇천 년을 용 되려고 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용이 안 되면 빡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지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는 거지. 그래서 산소를 잡아먹고. 그렇지. 시간처럼. 아니 사람은 죽이는 거지 안 돼. 사람은 죽이면 용이 돼요? 안 되지. 분풀이 하는 거지. 그렇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뭐야?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어떻게 돼? 거기서 장작을 떼거나 난로를 떼고 자다 보면 죽을 거잖아. 왜 죽어? 일산화탄소 중독.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뇌로 들어간 산소를 제가 다 가져가는 거야. 우리는 산소를 공급 못 받아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놈이다. 즉 굉장히 불안정한 놈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일산화탄소 같은 거 만들어야지. 근데 용광 넣어야 될 때 이걸 같이 넣어줘요. 이걸 포커스라고 하죠. 포커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그러니까 석탄 덩어리 같은 거야. 근데 내가 얘를 산소를 갖다 넣을 거거든. 근데 산소를 잘 타게 천천히 잘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훅 빠르게 시킨 거야. 빠르게 시켰다는 게 뭔 소리일까? 얘가 깨끗하게 못하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일산화탄소. 즉 이걸 보고 불완전 연소라고 해요. 됐습니까?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했을 때 깨끗이 못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산소를 뜯어가서 이런 변화를 가져. 얘도 산화환원 반응 맞아 틀려? 맞죠? 여기까지 다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이해됩니까? 기억하시면서 갑니다. 철은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 철을 얻는 작업이고요. 적철석, 자철석 등이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탄소가 산소와 만나면 CO2가 된다. 이거 무슨 연소? 불완전 연소, 불완전 연소. 깨끗하게 안 탄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불완전 연소를 만들어야 돼. 만약에 불완전 연소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응 되니 안 되니? 안 돼. 왜냐면 이건 이산화탄소가 돼서 용됐으면 더 이상 어떻게 돼? 할 거 없잖아. 그냥 가는 거야. 이해돼?
자, 아니다 이 얘기하면 뭐지 민지가 무서워서 안 되겠다. 왜 그러세요? 아 내가 아까 오늘이었가 어저께인가 내가 뭐지 인터넷 보다 보니까 그걸 봤거든. 뭘 봤냐면 아 그 파묘 그거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귀신과 일본 귀신이 다르다 그거를 보려고 그래. 왜냐면 파묘에서 쟤는 일본 귀신이라고 해서 그 뭐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있거든. 왜 나도 몰라. 나도 보러 갈 거야. 나도 몰라. 근데 그래서 그걸 보는데 우리나라 귀신은 아니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 귀신은 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그거 나왔어? 아 한이래 우리가 한. 딱 반이 있어요. 하늘 그래? 한이 있어가지고 한을 풀어주면 되는데 간대요. 간대 그래. 근데 일본 귀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괴롭히는 거라서 이게 망이래 원망. 근처에 가면 죽는데요. 근데 뭐 무서워할 게 귀신 뭐 무서울 게 뭐 있어? 만약에 내가 그 귀신 때문에 죽지, 그럼 내가 뭐가 돼? 귀신이지. 그럼 붙으면 내가 이길 것 같거든. 귀신 돼서 붙으면. 귀신의 땐 귀신 대 귀신 붙으면 뭐 지금 뭐 있어? 뭐라고 뭐야? 굳이 귀신이랑 일본 귀신이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본 귀신 같은 경우는 그냥 상관없이 그냥 막 원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괴롭히고 죽이잖아. 그래서 뭐지 그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뭐지 그 신사 신사도 되게 많고 집에서도 그걸 하잖아. 집에서도 매일 아침 뭐 기도를 하고 하는 것들이 토착신들이 되게 많아. 안 그러면 뭐야? 그냥 자기가 뭐 특별한 거 잘못 안 했는데도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절하는 거야 걔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지 않는 거지. 자, 넘어가. 자 밑에 보시면 자 148쪽 밑에 보시면 산화하는 과정이 뭐 적철석, 자철석 이런 거 얘기했고 밑에 보시면 철의 재련 과정은 전자의 이동이 있으므로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온다. 자 맨 위에 불순물 제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불순물 제거야. 얘들아 광산에서 철광석을 캤어. 그럼 순수한 철광석만 나올 거야? 아니 불순물 있죠. 불순물을 들어가면 어떻게 돼? 순수한 철에 순도가 떨어지니까 품질이 떨어지겠지? 그럼 뭐야?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럼 같이 오는 불순물은 누구야? 지구 표면에 지각에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원소 중에 누가 제일 많냐고? 질소 산소. 그럼 공기 중에 제일 많은 건 질소가 제일 많지. 누가 제일 많아? 지각에 제일 많은 건 누구야? 철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 두 번째가 규소. 됐어? 첫 번째가 누구라고? 첫 번째 누구? 산소. 두 번째가 누구?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야? 규소산 규산염이 되겠지. 규산염이라고 해서 얘가 어떻게 될 거냐? 이산화규소 SiO2라고 하는 물질이 같이 와요. 이걸로 뭘 만들어 얘들아? 이걸 보고 반도체를 만들긴 하죠. 규소 갖고. 네. 우리 그 배웠잖아. 그래? 14종 반도체.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야? 이산화규소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불순물이야. 이걸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럼 제거를 하기 위해서 뭐야? CaO라는 산화칼슘을 넣어줍니다. 그럼 산화칼슘은 어떻게 돼? CaSiO3라고 하는 슬래그가 만들어져서 버려요. 슬래그 찌꺼기 같은 거. 근데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이용해서 시멘트의 재료로 쓰기도 해요. 그냥 막 버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불순물 즉 두분이 철광석과 이산화규소가 섞여서 들어가지. 그럼 이산화규소가 철에 들어가면 뭐야?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빼내기 위해서 뭐야? 산화칼슘. 이걸 갖다 넣어주는 거야. 원래 산화칼슘 넣어주는 게 아니라 뭘 넣어주냐면 CaCO3 탄산칼슘을 넣어줘요. 근데 용광은 뜨거워 차가워? 뜨거워. 뜨겁지. 그러니까 열분해를 삼각형 이거 열분해란 뜻이야. 열분해를 하면 CaO라는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돼요. 그럼 이산화탄소 반응 안 하고 나가겠죠? 그럼 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가 만나서 슬래그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게 슬래그가 어떤 거냐면 자 용광로에서 슬래그의 역할을 보시면요 이렇게 보셔요. 첫 번째 용광로 얘기했어요. 이렇게 CaCO3와 철 Fe2O3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코코스를 집어넣고요. 누구니? SiO2 바뀌었네. 얘하고 CaCO3 바뀌었어. 상관없어. 근데 넣었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여기서 중간 쪽에 열풍을 넣어주고 열풍. 뜨거운 바람.
뜨거운 바람은 반응성이 되게 크긴 클 것이고 빨리 지나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를 태우는 데 역할을 해요. 됐어?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돼? 이렇게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말할까? 이산화탄소로 나중에 돼서 가겠지. 그럼 밑에 누구니 철이 만들어져서 밑에 깔릴 것이고 그다음 위에가 누구야? 슬래그. 그래서 얘는 나오는 통로가 달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슬래그가 위에 있죠. 그럼 산소가 다시 달라붙는 걸 얘가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철의 재산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이거 뽑아내서 다 지금 못 써? 시멘트의 재료나 이런 걸 쓰는 거죠. 시멘트가 굉장히 더러운 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죠. 찌꺼기 너무 네. 되게 몸에 안 좋은 거죠. 더군다나 그런 걸 만들면서 예전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예전엔 더 그랬습니다만 더 지저분하고 안 좋은 걸 뭐다 집어넣고 실제로 시멘트를 만들었었죠. 어? 여러 가지 물질도 뭐 예를 들면 뭐 방사성 물질도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여러 가지 찌꺼기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아 같이 버리는구나 지금. 다시 말하면 그거 있지. 예를 들면 누구니 그 석유를 정제해서 만들어진 물질 그런 걸로도 쓰기도 하고요. 뭐 연소를 한 결과 나온 물질들로 그 시멘트 재료를 다 쓰긴 썼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도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였네요. 도로 같은 경우를 보면 도로 같은 경우는 아스팔트 같은 경우도 타르 그러니까 다시 원유를 분별 중류하고 나면 찌꺼기 있죠. 그런 것들을 쓰는 거고요. 근데 아스팔트 같은 경우를 보면 완전히 굳는데 오래 걸리죠. 한 100년 정도 걸린다라고 그래요. 아직도 안 굳은 거예요? 안 굳었죠. 뭐? 큰 트럭들 다니죠. 네. 거기가 뭐 어떻게 돼? 도로가 울퉁울퉁해요. 왜? 그러니까 그 다져지면 좀 더 다져지면서 아직 안 굳어서. 또 비 오면 어떻게 되냐? 비 오면 구멍 빠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포토홀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 다시 말하면 이제 도로가 일부가 패인 것들 있잖아. 그걸 포토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완전히 굳지 않아서 그게 패인 거에 물이 들어가고 해서 10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근데 굳는데 근데 그 전에 중간중간 또 밀어내고 또 깔고 밀어내고 깔고 하죠. 그래야 돈이 들어요. 영원히 안 되게. 그렇죠. 그게 안 굳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있습니까? 거기서 부수물 제거하는 방법 설명드립니다. 밑에 본다. 비금속 산화물과 금속 산화물의 반응이므로 일종의 중화 반응입니다. 얘네들은 뭐라고?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얘는 산화환원 방지. 근데 봐줘. 근데 얘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보셔요. 산화수 보세요. 뿔 2, 뿔 4, 마 2짜리가 6, 3개 합이 마이너스 6이에요. 그럼 0이죠. 마 2, 뿔이 마 2짜리 2개, 뿔 4. 변화 없어요. 그럼 산화환원 반응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계산을 그래. 얘가 뭐 뿔 4, 마 2짜리 2개, 뿔 2, 마 2. 마 2짜리가 3개, 뿔 2, 뿔 4. 변한 거 없어요. 산화수 변화 없으니까 얘는 산화환원 반응 아닙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보시면 나머지 하나 됐고요. 근데 광합성과 호흡 있죠? 광합성 호흡 아까 설명했습니다. 광합성 했죠? 호흡은 누구야 반대예요? 강압성. 광합성의 반대다. 그럼 누구는? 호흡은 광합성의 반대다. 그러니까 누구의 산화야 걔는? 녹아요. 호흡은 누구의 산화야? 포도당의 산화. 광합성은 누구의 환원이야? 이산화탄소의 환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보시면 밑에 이제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방입니다.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 자, 첫 번째 원자나 이온이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 반응, 얻는 반응은 환원 반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됐어요? 전자를 잃는 것들, 전자를 얻는 것들은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누구를 할 거냐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금속과 금속 양이온이 반응하는 걸 얘기해요. 누가 반응한다고? 금속과 금속 양이온. 이게 반응해서 금속 A라고 하실게요. 금속 B라고 할게요. 금속 B 양이온 됐어? 그럼 여기 뭐가 생겨요? 금속 A 양이온이 생기고요. 그럼 누가 생깁니까? 금속 B가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는요. 여기서 누가 됩니까? 잘 들어. 반응성은 누가 크다라고 해요.
금속, 그렇지. A가 B보다 크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주고받은 전자수는 어떻게 됩니까? 같다가 돼. 무조건 같아요. 주고받은 전자수 똑같습니다. 됐습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금속의 산화수는 얼마가 됩니까? 금속의 산화수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 있어? 플러스 1과 플러스 2와 플러스 3밖에 없어요. 다른 산화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플러스 4나 5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없어요. 무조건 금속과 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는 뭐냐?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나 플러스 3 요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무조건. 됐어요? 무조건 이겁니다. 무조건 이거예요. 근데 또 나온다. 여기서 반응 전 산화수의 총합하고 반응 후 산화수의 총합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 똑같아?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시 말해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형태로 나올 거냐면요. 자, 어떤 수용에게 A 이온이 있대. 됐어? A 이온이 6개가 있대요. 됐죠? 근데 내가 여기다 뭘 집어넣어? B를 갖다 넣었더니 B를 걷더니 A 이온이 3개 있고 B 이온이 몇 개 할까요? 1개가 있대요. 이렇게 된데 B 이온이 1개 있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상태가 된다면 A 이온이 몇 플러스짜리예요? B 이온이 몇 플러스짜리예요? 산화수를 구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6개 있어요. 몇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됐어요? 그럼 몇 개 돼요? 3개가 남았죠. 그럼 몇 개가 감소됐습니까? 3개가 감소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누구니? B는 없다가 1개가 됐죠. 몇 개 된 겁니까? 하나가 됐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소리는 뭐야? A 이온 3개가 받은 전자수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B 이온 1개가 준 전자수가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T가 3 플러스 3 플러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니네가 보면 뭐냐? 자, 주고받은 전자수가 똑같죠? 그럼 여기서 추가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가능한 개수 B는 무슨 B예요? 전하량의 그렇죠. 역수가 돼요. 자, 그럼 얼마 됩니까? 여기서 몇 플러스인지 나도 몰라. 몇 플러스인지 몰라. 그러니까 A 플러스라 보시고 A 플러스에 뭐야? B 플러스라 볼게요. 그럼 요거 지워도 되죠? 지우지 마. 옆에서 쓸게요 그냥. 우리 나경이가 잘 쓰니까. 자, 봅니다. 우리 세 개는 안 쓰겠지만. 자,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6A죠. 네. 처음에 반응 전이. 반응은 얼마 됩니까? 3A 3A 더하기 B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3A가 3A가 B죠. 1, 2, 3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1, 2, 3밖에 없으니까 얘가 1이 될 것이고 얘가 뭐 3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야. 적으셔요? 필요하고 있으면 적으세요.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그 신발 말고 신발이 원래 집에 또 있는데 산지 1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신었거든. 아 1년 넘었나? 안 신었어. 맨날 원래 뭐지 크록스만 신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내가 그걸 얻었어. 발에 족저 근막염을 얻어서. 그쵸, 그거 봤어요. 근데 그 신발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요즘에 운동화 신고 다니니까 거의 안 아프거든. 그리고 크로스 신으면 키도 안 크고 나는 안클 거야. 안들도 나빠지고 나 크록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또 그만 신으면 그냥 크로스 없어 미안한데 제대로 운동화가 더 나은 것 같아. 크로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그 나이키 중에 그 어. 가운데 에어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좋던 편하던. 에어 들어간 거 진짜 그 뭐지 그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 그 무조건 쿠션 있는 거 신라고 하는데 아예 불편해. 아무튼 뭐 신발 집에 있는 건 싫어지. 나이키긴 한데 그거 신어봐. 안 무겁고 편해. 처음 들어. 제일 편한 게 그거란데 스케쳐스인가 그게 제일 편하더라고. 그거 놀래요. 아 그래? 그게 제일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이키나 네. 스케쳐스가 제일 쿠션이 좋다고. 나이키가 진짜 좋아요. 그거 신다는데 에어포스 신으니까 또 딱딱해요. 그리고 에어포스 근데 에어포스가 피시발 아니야? 좋긴 한다던데. 에어포스. 집에 에어포스도 있고 아니 한 번도 안 신은 거. 그리고 나이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저도 몰라 그건. 아무튼 그래서 그 신고 다녀야 되는데 무조건 나이키 쿠션. 아디다스는 필드가 제일 편해. 빌라는 다 썼어? 디저피지. 갑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보시면 돼. 이거 밑에 가면 일단 149쪽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과 수소가 반응해서 뭘 만들었다 이렇게 마그네슘 이온과 수소 기체가 발생됐다. 이거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뺏은 거야. 아니, 뺏은 게 아니라 받은 거죠. 어쩔 수 없이. 수소가요?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무슨 기체가 됐다? 수소 기체가 됐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꽃을 내면 터지겠죠.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며 산화되었고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얻어 환원되어 수소 기체가 되었다까지 보시는 거죠. 네. 150쪽 겁니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하는 반응은 잠깐 쉬었다 갑니다. 됐죠? 자, 안 나왔어. 잠깐 쉬었다 갑니다.